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추어 챌린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8회 더경배 아마대왕전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의 홍성지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전국 최강부 준결승전을 함께했습니다. 이 박수창 선수의 바둑이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네, 박수창 선수가 초반부터 우세를 잡은 다음에 네. 중반에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이 좋았고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맞이하는 결승전판입니다. 이미 양쪽 선수 모두 다 4판씩 이기고 올라온 그런 상태인데요. 상대가 이제 최완영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도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정말 잘 두는 기사고요. 이 선수와 이제 박수창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먼저 대회 정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남일보와 대구광역시 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더경배 아마대왕전은요, 이 전국 최강부와 시니어 여성부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15일 양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스위스 리그로 모든 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 최강부는 20분 20초 피셔 방식이에요. 네, 이거는 한 수를 둘 때마다 20초가 증가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선수들이 초읽기를 9가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네, 일종의 그런 장치가 좀 되어 있지요. 자, 시니어 여성부는 제한 시간 20분 30초 3회, 덤 6집 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전국 최강부가 우승 연구 지원비가 무려 1,000만 원입니다. 네, 우승 상금이 정말 크고요. 모든 출전 선수들이 이 상금을 노려보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시니어 여성부는 우승 상금 30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 이제 한 판만 이기면요,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우승 상금이 제가 알기로 300만 원인데요. 자, 이런 차이가 또 선수들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상금은 항상 선수들이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결승에 오른 선수들이 정말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반전무인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대국장 가보시죠. 제38회 더경배 전국 아마대왕전. 자, 4판의 바둑을 열심히 두고 나서 이제 맞이하는 결승전입니다. 최완영 선수 보셨고요. 그리고 박수창 선수. 자, 두 선수 모두 내셔널 바둑리그 출전하고 있는 강자들이고요. 자, 결승전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네, 보통 아마추어 대회에서 결승 무대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대회에서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대국을 할 때 주목을 받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마 대회는요, 이 좀 결승전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발치 좀 넘어서라도 그래도 바둑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골프로 치면 이제 갤러리들이 네. 공을 치는 것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겠죠. 실제로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준결승전에 좀 새로운 모양이 나왔다 했을 때 그 선수들이 그걸 보고 저쪽 다른 바둑판에서 그 모양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좀 이런저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 좀 아마 대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친목 도모도 하고요. 네. 보통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한다면은 좀 미리 가서 좀 숙박을 네. 해야죠. 주변에서 이제 맛집이나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또 정보도 많거든요. 네, 정보도 많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최근에 상황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선수들도 조심하죠. 네. 자, 당연히 선수들끼리 굉장히 잘 아는 사이일 거고요. 여기에 출전하는 그 모든 선수들, 전국 최강부 32명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연구 지원비도 꽤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나의 축제 같은 것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전에는 대회를 우승하게 되면은 우승자가 본선 진출자들, 그러니까 집에 가지 않고 남은 선수들을 끌고 이제 한턱 쏘러 가는 네. 이런 그림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또 쉽지가 않죠. 사실 더경배 같은 경우는 이제 38회로 올해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후원을 해오고 있는 대구바둑협회 이재은 회장님의 바둑사랑도 남다르기도 한데요. 이 대회가 끝나면 항상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는 또 전통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이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은 하지 못했고 이제 딱 결승이 끝나고 해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대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네. 해야 되겠죠. 이 출전하는 32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 연구 지원비를 받거든요. 가장 성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0만 원의 연구 지원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박비 혹은 또 그 교통비 같은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대면 대국이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발열 체크부터 해서 이 선수들의 이제 건강 상황을 체크하는 것들을 모두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진 대회입니다. 네, 당연히 뭐 소독도 했고요.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자, 뭐 워낙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기사들이어서요. 역시 3-3이네요. 흑이 뭐 어느 한쪽 손목을 두지 않고 양화점, 그러니까 백도 양화점을 차지를 하면서 네. 흑이 3-3을 들어갔는데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반대쪽에 3-3을 들어갑니다. 흑이 이곳을 막는다면은 이곳과 이곳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걸치면은 반대쪽을 또 걸치면 흉내 바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막아야 되겠는데요. 네, 흑이 그것이 싫다면은 지금처럼 막는 게 좋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을 막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기풍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흑이 오른쪽을 막아가면서 이제는 흑은 우변 쪽에서 모양을 키우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이렇게 흙이 늘어두고 이제 백이 뭐 날일자로 두던가 하는 간명한 모양으로 다시 회귀하는 느낌입니다. 네, 흑도 날일자로 변화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두면서 네, 백이 붙인다면은 이곳에서 정석이 정말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는다고 하더라도 이 수가 뭐 날일자에 비해서 전혀 나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귀에 대한 정석을 모른다면은 늘어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박수창 선수는 이번엔 날일자가 아니라 한 칸으로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변화를 하기도 하는군요. 네, 백도 날일자가 아니라 한 칸을 두었기 때문에 흑이 귀 쪽을 젖혔고요. 백이 밀어 올린다면은 흑은 더 이상 이곳을 받질 않고 손을 빼고 아마 큰 자리를 두어 가겠죠. 네. 여기서 흑의 선택인데요. 좌상 쪽이 될지. 아, 협공인가요? 네, 지금 이 수는 부분적으로 백이 귀 쪽을 젖히는 수가 강력할 때 그것을 방비하는 수법이죠. 젖히고 있고 이렇게 늘게 되는데 는 상황에서 이 흑돌의 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백이 귀 쪽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백의 선택은요? 아, 한 칸을 띄는 수군요. 지금 한 칸을 띄는 것은 백이 이곳을 다가서는 자리가 사실 좋거든요. 근데 네. 이쪽을 둔다면은 흑도 여기를 젖히고 뭐 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상변 쪽의 흑돌이 약해지기 때문에 백이 다가선다면은 이곳을 찌르고 끊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백이 한 점을 잡는 것은 귀 쪽을 살 수밖에 없는데 네. 흑이 두 점을 또 젖혀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다고 상변 쪽을 두 점을 버리자니. 네, 두 점을 버리자니 이 흑돌과 여기 백돌 뭐 어느 돌이 더 약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미 흑은 귀 쪽에 실리를 차지를 했는데
상변 쪽의 변화가 백이 유리하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나와서 끊는 수를 방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변 볼림은 흑에게 돌아왔고요. 자, 평범해 보이는 이 수들 사이에도 또 그런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수법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선수들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증거고요. 네. 특히 이런 피셔 방식에서는 초반을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네. 초읽기에 한번 몰리게 된다면은 그것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초반에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을 세이브 해놓을수록 후반에 그것은 분명히 힘이 됩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아마추어 기전에서 특히 피셔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급수가 낮은 부문에서 대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10분 피셔인데 20분으로 끝나신 분도 봤어요. 아, 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시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남겨놓고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네, 처음에 10분으로 시작을 했을 때 10분에 20초 피셔라면은 한 수를 둘 때마다, 그러니까 뭐 한 수를 1초 만에 두면 10분 19초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증가가 되다 보면 네. 처음에 가진 시간이 10분이었더라도 나중에 끝날 때는 2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25분이 될 수도 있고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초속기로 뒀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된다면 그 한 판의 대국은 정말 빨리 끝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실력의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시간을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할 거고요. 선수들이 보통 이제 초읽기, 일반적인 초읽기일 때는 어려운 장면이 되면은 뭐 9가지 생각을 하면서 두려고 할 텐데 네. 피셔 방식일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감에 의존해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생각을 하더라도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시간을 아끼는 게 득이다. 네, 이런 생각이겠죠. 네. 우선 9이 몰렸다는 얘기는요, 두더라도 이제 자신에게 20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압박감은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중요한 상황에서 모양을 정리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교환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작전을 정말 잘 짜야 됩니다. 네. 반상 외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바둑으로 돌아가서 백이 우아 쪽에 3-3을 들어가니까 흑이 하변 쪽을 벌려서 압박을 했는데 지금 이수는 백이 당장 이곳을 젖히고 붙여서 전투를 벌인다면은 한 점을 잡은 다음에 끊고 늘어서 싸울 때 지금 이 흑돌의 위치가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네, 그래서 백도 여기를 당장 둘지 아니면은 하변 쪽을 먼저 건드릴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되죠. 일단 하변 쪽을 먼저 건드리죠. 이거는 흑이 받는다면은 그때 좌쪽을 결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흑도 기세로는 이 자리를 두면서 백이 눌러간다면은 그냥 아래쪽을 밀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역시 받아두는군요. 흑이 이 자리를 받았을 때는 백이 좌쪽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는 흑이 바깥쪽에서 싸우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 쪽은 백이 틀어막을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일련의 수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흑도 그 백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네, 흑도 이쪽을 돌파를 하고요. 네. 한 점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쪽에 한 점을 끊어 잡은 다음에 백이 이을 때 네. 그때 좌변 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방법도 네, 있군요. 여기 단수 치는 자리가 아프긴 하지만 백도 이쪽을 놓칠 수가 없고 네. 흑도 입구자 정도로 한 점을 살리면서 백도를 압박을 했을 때 다음에 백이 손을 빼기에는 흑도 하변 쪽에 돌이 왔을 때 백이 약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흑은 이곳에 한 점을 끊어 잡는 것도 지금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왼쪽에 백 한 점을 잡는 것으로 모양을 잡고 있고요. 이럴 때 위쪽을 끊거나 하는 변화는 좀 어떨까요? 지금도 위쪽을 끊는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이쪽 네. 끊는다면은 있고 늘었을 때 백은 언제든지 호구 치는 자리가 선수입니다. 네. 닿지 않는다면 반대쪽에 한 점을 때려냈을 때 흑돌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선수고요. 그러면 백은 이쪽을 붙여서 젖힌다면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백이 여기를 받지 않고 중앙 쪽에 날일자를 두더라도 흑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갈라가기에는 백이 날일자로 받았을 때, 뭐 이곳이나 아니면 찔렀을 때 끊는 게 선수로 교환이 된다면은 뭐 당장 중앙 쪽을 씌우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네, 그렇군요. 단순히 이곳에 날일자를 두더라도 이 흑돌 두 점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주도권을 백이 잡을 수 있는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환 하나 때문에 싸움의 주도권이 바뀌죠. 그래서 아예 손을 빼나요? 백 한 점을 잡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흑도 지금의 선택이 깔끔하고요. 흑도 당장 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좌상 쪽에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하면서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적인 마인드로는요, 이 백 한 점을 그래도 잡고서 가는 것이 왠지 당연한 듯한 느낌인데요. 저런 수도 손을 빼는군요. 네, 여기를 때려내고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흑은 여기 끊는 자리를 노려보겠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전장은 좌상기로 옮겨갔습니다. 바둑이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백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대국 초반도 백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흑은 뭐 삼선으로 돌이 계속해서 눌릴 수밖에 없는데 백이 중앙 쪽을 제압을 하면서 중앙 쪽에 발언권이 생기는 만큼 형세는 백이 조금이라도 두기 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만큼 박수창 선수가 포석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이 백이 어느 한 곳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그럴 정도군요. 네. 자, 이렇게 어깨 짚었다는 뜻은 이 좌측에 뭔가 이제 세력을 좀 구축하겠다는 뜻처럼 보이는데요. 네, 백도 뭐 이런 데를 먼저 어깨를 짚는 수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인 게 여기를 밀어두는 교환 자체가
백도 부분적으로는 약간이라도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좌변 쪽,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백이 그래도 괜찮은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의 힘겨루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장면만 놓고 본다면 아직 백이 좋은 흐름이라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흑이 이쪽을 밀어간 수가 일단 백도 한 칸을 뛰면서 좌변 쪽의 모양이 좋고요. 아, 네, 결국에는 중앙 쪽을 밀어가면서 전투를 벌여야 되겠죠. 네. 이곳을 틀어막고 여기까지 막히게 된다면은 흑은 이쪽을 끊을 시간이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중앙 쪽의 베개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흑이 붙인 수도 일단 여기를 밀어서 끊고 나서 이쪽을 붙이는 수를 두는 게 일단 부분적으로는 좋은 아, 형태인데 아래쪽을 붙인 순간 백이 막았을 때 이제는 여기 나와서 끊고 나서 지금 붙이는 것은 한 점이 제압이 되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되죠. 그렇죠. 아, 그곳을 붙이는 순간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조금 유리해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흑이 실리를 탐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백이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서 이건 백이 우세를 잡았네요. 이제 전투를 할 것이었다면 붙이는 수를 생략하고 바로 나와서 끊었어야 됐던 장면이군요. 네, 어깨를 짚었을 때는 일단 나와서 끊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끊지 않고서는 중앙 쪽이 백이 두터워진다면 이 좌 쪽의 백 모양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백이 모양을 키울 때 흑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백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네. 여기를 끊어서 애초에 싸우는 게 흑이 좀 더 좋은 선택이었고요. 이거는 방향 전환인가요? 네, 흑은 당장 나와서 끊기에는 이미 악수를 둔 만큼 중앙 쪽의 싸움이 자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뭐 여기 뭐 이곳이나 이런 자리를 받는다면은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겠죠. 다음에 손을 뺀다면 이곳을 또 차단을 하고요. 네. 자, 그쪽을 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가요? 백이 지금 단수 친 자리는 글쎄요, 중앙 쪽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셨던 지키는 정도로도요. 네, 지금이라도 흑은 이쪽을 밀고 나와서 백의 약점을 노린다면은 어차피 백이 이쪽의 돌을 버리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데요. 중앙 쪽에 자연스럽게 흑돌이 온다면은 이 좌 쪽의 백 모양이 지워지는 만큼 이 우아 쪽보다는 이 중앙 쪽을 먼저 지켜두는 게 더 아, 깔끔했죠. 자, 그렇다면 최한영 선수에게는 지금이 기회가 되겠네요. 아, 실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쪽을 넘어간 수는 결과적으로 백의 선택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곳에 돌이 있는 만큼 민다고 하더라도 백은 한 칸을 뛰어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세 점을 버렸을 때 네. 원래는 잡으면서 흑돌이 필요가 없는데 이건 그야말로 한 수 한 집 손에 그렇군요. 네, 이 백돌의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은 밀고 나왔어야죠.
우하 쪽을 선택한 것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 버렸네요. 네, 이제는 백도 중앙 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쪽 모양을 키웠을 때 흑도 여기 나와서 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우하기에서 박수창 선수가 이제 실리 쪽으로 조금 이득을 보니까 최한영 선수도 그 실리를 그만큼 이제 챙겨보려는 작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상대가 실리를 탐하고 있기 때문에 흑도 좌 쪽을 지키면서 그래도 일단 이쪽을 넘어간 게 집으로는 10집, 20, 거의 30집 가까이 흑집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는 흑도 크죠. 네, 하변의 집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문제는 역시 중앙의 백 세력권이죠. 네, 흑도 백돌이 온 이상에는 중앙 쪽을 삭감하는 게 일감이죠. 한 이 정도 들어가면서 백이 씌운다면은 한 칸을 띄었을 때 흑돌이 잘 잡히진 않기 때문에 중앙 쪽을 삭감하는 게 일감이었는데 일단 하변 쪽에 흙 모양을 키우면서 백이 만약에 한 번 더 모양을 키운다면은 그때 삭감을 하겠다. 좀 더 집으로 버티는 수입니다. 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삭감을 해야 될지. 백도 일반적으로 날일자보다는 붙여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요. 네, 흙이 중앙 쪽을 선택을 했을 때 백돌이 힘이 좀 더 생기는 쪽으로 행마를 했고요. 또 저런 수에는 흙이 받지 않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큰 자리는 이 귀 쪽을 선택을 하는 게 큽니다. 백이 막는 자리가 흙이 나와서 끊더라도 이으면 네. 결국에는 흙이 이쪽의 돌을 살리는 것은 백이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이 받아야 되는데 백이 먼저 공격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집으로 따지면 우상귀, 그리고 아직 그 중앙 쪽에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덕영배 전국 아마대왕전이 열리고 있는 장소죠. 최한영 선수와 박수창 선수. 전국 최강부의 결승전입니다. 자, 이렇게 느낌으로 아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홀에 다른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두 대국체가 바둑을 두는데요. 네, 대회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탈락하는 선수들이 나오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 둘씩 자리가 정리가 되면서 결승전 위주, 가 되겠죠. 네, 결승전 위주로 선수들이 착석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아무래도 모든 관심은 이 결승전, 물론 다른 판들도 있습니다만 이 결승전에 좀 관심이 쏠릴 거고요. 그만큼 관전자들도 이제 가까이서 보지는 못하고 좀 떨어져서 보긴 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까지 이겨내야 되는 그 멘탈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참 좋겠어요. 그런 성격이라면은. 네, 그런 선수들이 이런 대회에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요. 물론 박수창 선수가 지금 11월 현재 20위, 그리고 최완영 선수가 아마 랭킹 19위거든요. 그런데 뭐 19위, 20위라고 해도 또 이 탑 랭커들이랑 그렇게 또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결승에 올라가고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진 아마 선수들이 수십 명이 있거든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회 결승전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덕영배 전국 최강부 결승에 오른 박수창, 최원영 선수도 최근에 제가 결승전에서는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번에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한영 선수는 2019 내셔널 바둑리그의 다승왕 출신이고요. 박수창 선수는 2020 내셔널 바둑리그의 다승왕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꾸준하게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큰 한방은 없었는데 오늘 두 대국자가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왔고요. 이 두 선수는 내셔널리그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네. 지금 덕영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뭔가가 시작됐습니다. 네, 흙도 이제는 늦출 수가 없어요. 베개 모양을 삭감에 들어가면서 중앙 쪽에 백집이 난다면 하변 쪽에 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집 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백 모양을 삭감을 했고요. 백도 순순히 뒤에서 받는 것은 이쪽을 밀고 나왔을 때 백돌이 쉽게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흙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법을 선택을 합니다. 네. 이 간격은 그렇다면 좀 적당했던 건가요? 흙의 삭감 이 간격은요? 지금 이 자리도 괜찮아 보이고요.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 여전히 이쪽 귀를 아, 받는 자리가, 그러니까 백이 네. 중앙 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 백돌과 연계를 해서 모양을 삭감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작전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었군요. 자, 돌은 던져졌습니다. 네, 특히 그 자리가 조금 궁금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뭐 백이 모양을 키우면서 형세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상대가 이렇게 막상 돌들을 끊어왔을 때 그러니까 흑돌이 공격이 잘 안 된다라고 본다면 백의 입장에서 뭐 하변 쪽이나 좌상 쪽뭐 이런 실리들을 당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도 분명히 부담이 따르는 작전인데 박수창 선수가 지금은 뭐 흑돌을 잡으러 가는 공격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우상 쪽을 선택을 하는 작전이 지금은 좋아 보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바로 막아서 끊기는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작전이 나은 건가요? 지금 이거는 흙이 젖히면은 끼워서 단수치고 이었을 때 이제는 흑돌의 뿌리를 끊으면서 여기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흙이 곤란하죠. 한 점을 살릴 수가 없고 예. 흙도 끼워서 있는다면은 돌들이 일단 깔끔하게 중앙 쪽으로 쌓이는 만큼 여기서는 백도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밀어서 정리를 했을 때 형세가 괜찮다라고 본다면은 백이 이 선택을 할 거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은 끊어가는 선택을 하겠죠. 네, 지금은 저한수군요. 이렇게 되면은 흑도 백도를 끊어갈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작전은 백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단수치고 밀었을 때 네. 백도 모양이 좋지 않아요. 뭐 다음에 느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이런 자리도 선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약점이 좀 남아 있고 그렇네요. 그렇다고 젖히기에는 흙이 젖힌 다음에 상변 쪽에 백돌을 공격을 했을 때 이 백돌도 약하죠. 역시 기분 좋은 바둑이라 하더라도 이런 접전에서 한번 삐끗하는 것은 정말 바둑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은 끊어서 이제 서로 피할 수 없는 접전이 시작되고 있고요. 네, 흑도 이 한 점을 살려야 됩니다. 이 한 점을 버리는 것은 중앙 쪽에 백집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버려서 이 백도를 잡겠다라는 생각은 좋지가 않아요. 아, 이거는 흑집이 한 15집에서 17집 정도 집이 늘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곳의 백집이 훨씬 크겠죠. 그렇군요. 자, 아까 보여주신 단수를 치고 밀어가는 작전. 아, 그리고 또 느는 작전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백도 중앙 쪽을 밀었을 때 흑이 여기서 돌을 진행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중앙 쪽에는 커다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단수 치고 밀어가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힘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요. 서로 같이 공격을 하는 모양과 조금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양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흐름이 백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흑은 백의 약점을 노리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흑은 백 모양으로밖에 진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에서 갇힐 수밖에 없어요. 아직 우측으로는 좀 열려 있지 않나요? 네, 여기서는 백이 하나 밀어두는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중앙 쪽을 씌워가는 선택을 하겠죠. 아, 이렇게 씌워간다면은 흑이 상변 쪽의 백돌을 잡지 못하는 순간 흑돌이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런데 받아두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흑도 이제 중앙 쪽을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둑이 괜찮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묘하게도 박수창 선수의 그 준결승전 바둑과 지금 이 바둑이요. 뭔가 흐름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모양을 크게 키우고 상대방을 좀 이리저리 네,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요. 네, 계속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이제는 백이 흑돌을 심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봐야 돼요. 아, 지금은요. 네, 흑돌이 만약에 백 모양을 파고 들어서 살아버린다면, 이거는 백도 막상 흑의 집을 상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로 만약에 그냥 좌중앙을 지키면서 집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건 백에게도 좀 위험한 작전일 수 있는 거군요. 네, 이쪽을 지킨다면 형세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백도 일단 그러니까 이쪽 백돌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주변에 듣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아, 공격을 하고 싶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흙이 이제는 백 모양으로밖에 파고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곳을 파고들었을 때 이제는 정말 흑돌을 심하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 백집이 또 깨지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백에게도 살짝 모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결승전 큰 판을 두면서 이렇게 대마 사냥으로 가는 것 같은 뭐라고 할까요? 좀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네, 보통 이렇게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는 경우가 잘 나오지 않는데 네. 지금은 잡으러 가는 것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또 이 바둑 격언에 대마는 불사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이 흑돌이 대마로 크기에는 좀 멀었죠. 뭐 이런 데를 한 칸이나 이쪽 한 칸, 이 두 가지가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반대쪽에 한 칸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곳이나 이쪽,
아, 바깥쪽으로 그쪽도 진출하면서 여기 끼우는 약점을 좀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흑에게는 아직 짤 수 있는 전략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아, 우선 파고드는 전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좀 좋은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실전 심리상 이런 봐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바둑은 백이 흑도를 잡으러 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은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흑의 노선은 단순하거든요. 네, 흑은 무조건 잘 살기. 네, 백 모양을 예. 파고들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백은 잡으러 가면서도 어느 타이밍에 집으로 돌더라도 괜찮다 싶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흑도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흑의 상황은 이미 다른 쪽에 실리를 많이 차지를 했고 들어가서 살 수만 있다면은 이 바둑의 분위기를 역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이 대국을 하는 이 접전에서의 소모되는 에너지는 백보다는 흑 쪽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는 장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흑도 반대쪽을 찔러 가면서 백이 당장 찌르는 것은 끊었을 때 한 점이 잡히죠. 그러니까 네. 반대쪽을 밀고 흑도 여기서 그냥 이을지 이곳까지 교환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선수죠, 네, 그곳은요. 찌르고 늘면은 입구자로 붙여서 끊으면 이거는 네. 백돌이 오히려 잡힙니다. 그래서 한 칸을 뛰었을 때 백은 이어야 되고요. 흑이 이었을 때 이 들여다보는 것과 그 다음에 흑이 교환을 하지 않고 백이 한 칸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게 득인지를 백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굉장히 떨리는 상황이에요, 양쪽 모두. 네, 지금 분위기는 근데 흑돌이 위험하긴 합니다. 여기를 이었을 때 반대쪽의 입구자로 그러니까 이 자리로 흑돌을 공격을 한다면은 한 칸을 뛰면서 여기 끼우는 약점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네. 백이 이곳을 붙이는 순간 아, 또 없어지나요? 네, 그 부분이 좀 사라지는 것도 있고요. 여기를 찝고 나서 끼우는 게 성립이 되면 좋은데 잊고 나서 끊었을 때 아, 환격으로 아무것도 안 네, 되는군요. 뭐 여기가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틀어막으면은 나올 수가 없죠. 네. 그 상단 쪽 약점을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흑의 그 반경의 제약이 좀 있겠는데요. 네, 입구자로 중앙 쪽을 틀어막는 순간 흑은 이제 안에서 사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백의 포위망이 지금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집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네. 칼을 뽑아 들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방향이 입구자보다는 좀 조금 엷은 느슨한가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대개가 똑같은 상황에서 대마를 잡으러 갈래 혹은 살래 한다면 사는 편이 좀 더 쉽다고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대마를 살리는 쪽이 좀 더 쉽죠. 그러니까 이게 한 수를 둘 때마다 활로가 네 군데가 생기는데요. 근데 서로 한 수씩 주고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살리는 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점점 이제 이 바둑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백도 흑도를 잡으러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뭐 여기 네. 입구자를 뒀을 때 아예 중앙 쪽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백은 흑도를 잡으러 가고 있고 부분적인 급소는 이곳인 것 같아요. 흑이 한 칸을 뛰더라도 그냥 이어서 네. 아니면은 뒤쪽으로 늦춰서 받았을 때 이게 잡는다라는 확신만 있다면은 뭐 이것이 가장 깔끔하고요. 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것까지 교환을 해두네요. 네, 지금 이 교환은 흑도 받지 않는다면 하변 쪽에 돌파를 당했을 때 집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흑도 뭐 최대한 버티고 있고요. 네, 선수 교환이겠죠? 지금 백은 이 중앙 쪽의 세 점, 그러니까 이 세 점이 위험하게 잡히는 것만 아니라면은 뭐 이런 자리에 돌이 와서 이렇게 붙이는 것만 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흑도를 충분히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흑에게는 저 백두점을 잡는 확실한 반집이 있고요. 정말 단단하게 두네요. 아, 지금 이렇게 둬서 잡을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데, 아, 백이 그래도 뭐 둔다면 두 점을 살리는 쪽으로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어찌됐든 흑이 두 점을 잡으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거긴 그래봐야 그래도 한 집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지만 두 점을 살렸을 때는 여기가 선수로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한 집이 깔끔하게 안 나는데, 네, 네. 이거는 한 집이 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백도 이제는 이곳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흑도 저 백두점을 당장 잡기에는 역시 이제 그쪽 장면에서 한 집을 또 만들기가 자신이 없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백이 흑을 잡으러 가는 최강수를 선택을 했고요. 아, 그리고 또 그 초반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던 그 백 모양의 끊는 수 이런 것들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자리에 돌이 온다면 네. 흑은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이 이으면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리는 거예요. 아, 그 수가 당장 네, 되나요? 이으면은 딱 걸립니다. 끌고 나왔을 네, 끌고 때. 나왔을 때 이미 흑이 그물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안 되죠. 그러니까 흑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여기 교환을 한 다음에 그때 이쪽 부근을 두는 게 백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법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실전에 한 칸을 띄었다는 것은 여기 붙이는 것을 노리겠다는 건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 이곳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 자리를 지키겠죠. 이곳에 돌이 온 순간 흙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뭔가 그쪽 교환이 있었더라면, 정말 그 흙 모양이 약간 탄력적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뭐 모양의 급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백이 이쪽에 집이 나는 순간 이런 데를 끊긴다고 했을 때 이 백돌이 위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점이 가장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교환을 했어야 되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
살짝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뛰고 백이 이었을 때 이 붙인 수를 노린 건데 네. 지금 백이 그 점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 저 끼운 돌을 발판 삼아서 모양을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끊고 나서의 그 이후 변화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백은 작전이 있는 걸까요? 네, 백은 여기서 준비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흙이 있는다면은 밀어서 그러니까 네. 여기를 막고 나서 얼핏 보면 장문처럼 보이는데 백이 밀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은 흙이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 단수를 치고 나오면은 이곳의 백돌 때문에 흙이 여기를 막아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한 점을 때려내면은 흙돌이 다 잡히죠. 뭔가 교환해 두는 돌이 없이 백을 두 점을 잡는 것이 어렵군요. 네, 그래서 흙이 끄는 수로는 이 중앙 쪽을 두면서 살 수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중앙 쪽을 뒀을 때 백이 이곳을 이어버리면은 잡을 때 이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붙이면은 또 한 집이 안 나죠. 아, 네, 그래서 흙도 먼저 끊었는데 백이 들여다보고 미는 순간 이거는 흙돌이 잡혔습니다. 연결하지 못하면 안에서 두 집 나는 수는 아예 없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흙 모양이 끊기면서 그야말로 허리가 끊기면서 이 바둑이 네, 급격하게 백에게 기울었습니다. 네, 이후로 몇 수가 조금 더 교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흑대마를 살리지 못하고 박수창 선수가 백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박수창 선수가 제38회 덕영배 전국 최강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일단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단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좀 어려운 시국에 대회를 열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계속 입단 도전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박수창 선수의 바둑을 두 판을 연속해서 봤는데요. 굉장히 바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뚝심도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처럼 바둑을 계속 둘 수만 있다면은 이 선수 입단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정말 잘 둡니다. 정말 그 마지막에 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도 보통 강심장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대마를 공격할 때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순간에 물러서기 마련인데, 네. 끝까지 흑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그 대마를 포획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배짱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박수창이라는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그런 기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저희가 전국 최강부 준결승전, 결승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니어 여성부가 남아있거든요. 또 이 대회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 대국이 좀 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기대되는 한 판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판 덕영배 아마대항전 시니어 여성부의 최강전 결승전을 다음 시간에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